자, 직업상담학에서 이제 1번.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은요, 그 실제 기출된 문제를 갖다가 쓰시오를 지운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하는 게 기출문제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예요. 아셨죠? 예, 쓰시오하고 설명하시오를 삭제하면 이 얘기예요. 그죠? 상담의 목표를 쓰시오죠. 문제는. 기출됐던 거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일단 기본 개념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1번, 2번, 3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1번, 2번, 3번은 같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의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상담의 개념에서 상담을 왜 하는가. 자, 요거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는요, 심리를 기반으로 상담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우리 직업은 절대 영역, 불가침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조리도 이제 기계로 많이 한다고요. 그쵸? 우리는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리 상담인데, 심리를 잘 보시면, 인지 영역하고 정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심리학에서 문제가 이게 기출이 4번이 된 내용이에요. 이거 종류 쓰시는 거. 거기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쓰시는 거 기출 4번 됐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지는 지, 적, 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서는 뭐죠? 성, 흥, 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능, 적성, 이건 성취도죠. 성취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성격, 흥미, 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심리검사를 하나씩 쓰시오가 기출이 4번 됐다고요. 아셨죠? 기출 가능성 높습니까? 높습니다. 높죠. 심리검사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능검사 할 때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적성검사 할 때는 GATB, 그죠? 성취도 검사는 토익, 토플, 그죠? 그 다음에 성격검사는 뭐요? MBTI라든지 노만의 빅5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흥미는요, 홀랜드, 곧 죽어도 홀랜드죠. 다 홀랜드예요. 스트롱 캠벨도 홀랜드 거를 따온 거예요. 홀랜드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태도는 중직만, 데이비스트와 로키스트의 직업 만족도 검사. 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고 계시면은 지금 상당히 잘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뭔 소리야? 이러시면은 그냥 암기만 한 거야. 암기만 한 거야. 난 생각 안 할래. 아셨죠? 근데 지금 이러면서 통합적 사고를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라고요. 외워놓은 건 본인 거 쓰시고요. 통합적 사고를. 선생님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은요,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다고요. 잘 보시면.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끊어서 공부하셨어요. 끊어서 공부하시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새는 추세가 시험이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나오니까 충분히 요번 회차도 앞에 난이도보다는 어려워질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3%대 합격률 나왔던 그런 지옥의 시절처럼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니까, 또 지금 많이 채용을 하는 추세예요. 확장하는 추세니까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요, 인지와 정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심리학 파트에서 행동 표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심술이 있지 않는 한 요걸 못 본다 이거잖아요. 못 보잖아요. 이거 보면 벌써 그거야.
고려시대 그 외구는 누구였죠? 응? 궁예야, 궁예라고요. 이해되시죠? 못 본다고 사람 속을 어떻게 봐요? 자, 결국에 뭐예요? 행동은 눈에 보이잖아요. 행동은 눈물을 흘린다, 그죠? 식은땀을 흘린다, 기절한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결국에 이것들의 상호작용인데, 그죠? 나타나는 건 우리가 요걸 보고 판단하니까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이걸 본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이 왜 나타났는가가 궁금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상담 심리학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이 부적응 행동하고요, 부적응 행동하고 적응 행동으로 나눠져요. 적응 행동. 그래서 뭐 그 사회적 범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요 근래 좀 끔찍한 사건들 있었죠? 강남역에서도 있었고, 그죠? 그냥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그게 행동이라고요. 부적응 행동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아, 무시한 적도 없는데 무시했대, 나를 무시했대. 그러니까 그 행동에 인지가 있다고요. 인지와 정서가 있다고요. 그죠?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적응 행동으로 나타난 거는 뭐예요? 아, 저 사람 참 스마트하네. 아, 저 사람 좀 만나면 기분 좋아져. 그게 적응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학을 하지만 뭘 한다? 상담 심리학. 상담 심리학 중에서 뭘? 직업 상담. 자, 그럼 직업 상담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신질환 치료라든지 범죄 심리학이라든지 할 때는 확 구분이 되지만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 우리한테 나타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의사 결정 부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의사 결정 부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얘가 만나는데 말을 떤다든지 더더더더 맨날 식은땀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폐 증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사 결정 부족이 부적응의 행동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직업 상담학은 어떤 의사결정 부족이에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쵸? 애가 이력서 내야 되는데 안 내. 이력서를 안 낸다고요. 잡코리아의 버튼을 클릭 안 한다고요. 의사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상담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결정력을 어떻게 해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촉진. 직업 상담사든 의사결정. 자, 그러니까 뭘 줘요? 자기효능감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직업 정보도 주니까 뭐야? 애들이 I can do it! 해보겠다. 자코리에다가 버튼 파파파파. 지원합니다. 이력서 밤새서 막. 응? 그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를 다뤄야죠. 왜? 사람이니까 다뤄야 되죠. 그러면 의사결정 부족을 촉진시켜주는 게 우리의 내용인데 언제 하느냐? 당연하죠. 라이프 이슈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직할 때, 그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건 보세요. 종이 아끼세요. 구직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응할 때, 그죠? 이직할 때, 그죠? 은퇴해서 전직할 때, 그죠? 그 다음 은퇴 후. 여기까지 또 하면은 학교 상담에서 진학 상담까지. 지금 고등학교에 직업 상담사들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또는 학교에서 교편 잡으시다가 요 라이센스 따시고 직업 진로교사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있죠. 제 옛날 동료도
종로 쪽에 고등학교 진로지도 교사로 갔거든요. 학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예요? 라이프 이슈예요. 에? 이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너무 심리학에 심취하셔도 안 돼요. 너무 심리학에 심취하시면 대학원 가세요. 대학원 가셔가지고 프로이트와 칼 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프로이트의 성장 5단계 있잖아요. 그건 안 나와요 시험에. 왜 안 나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쓸게요. 상담의 목표 쓸게요. 자, 상담의 목표 만나면 요걸 보면 자, 보세요. 변 문제는 정신, 의사,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 자, 제가 굵은 글자로 해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면요. 암기가 쉬워져요. 그죠?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대학원생들이 좋아하는 채점자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촉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세련된 단어를 넣으시면 고득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계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변화는 뭐에 대한 변화예요? 행동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저 행동을 다뤄주는 거.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이 되겠죠. 사실 요것들은 문제이기도 한 거죠. 문제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 그죠?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은 당연히 증진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자, 요게 있었고, 그러면 직업 상담의 목표가 있어요. 그죠? 직업 상담의 목표. 요거까지도 예민해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요건 목표니까 목표라고 해야 되고, 이건 목적이니까 목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죠? 이따가 진단할 때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단할 때도 어떤 거는 변별 진단이라고 꼭 외워야 되고 어떤 건 심리적 원인이라고. 아니에요. 다 진단이에요. 진단. 아셨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묶어주셔야지 암기도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본인이 외울 수 있는 대로 두 문자를 하시면요. 지금 2주 남았으니까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노트를 한번 다시 쓰시는 것도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힘드시면 그걸 두 문자로 해놓고 본인 목소리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이어폰을 항상 꽂고 다니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변비 문제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효율성이 향상된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시고 하면 이거 듣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저 독학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안 외우신 것만 제 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것만 듣고 다니시면 되죠. 외우신 건 상관없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외우신 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에다 플레이 해놓고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도 변 문제는 두려워. 떨어질까? 들으면서 이해되시죠? 지금 뭐예요? 프로이트의 전의식에서 의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전의식으로 빨리 넣으셔야 돼요. 하루가 더. 지금 200개 정도만 하면 돼요. 옛날에 300개까지 준비해야 했는데 난이도가 쉬워져 200개만 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은 전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학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건 잠, 명, 이, 수하면 의사, 직업, 성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잠은 뭐예요? 잠정적인 진로 선택이죠. 진로 선택. 그 다음에 명은 제가 좀 느리게 쓸게요.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글자 때문에 힘들었어요. 명백한 직업 목표 설정. 뒤에 서술은 안 쓰겠습니다. 요거 하면서 요령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문장 짧으면 이렇게 쓰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내용이 맞으면 해줘요. 얼추. 주어 넣으시고 목적어 찾고 서술어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명백한 직업 목표를 갖도록 한다. 요거를 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키워드 잡으시고 주어 서술어 붙이는 게 더 많이 암기하실 합격 가능성이 높게 후자예요. 이거는 창의력도 아니야. 창의력도 아니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보, 뭐 형용사 요것만 알면 돼요. 그 정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것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핵심 단어,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세련되게 붙인 거죠? 그러면 요런 거 여기에만 붙이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데다도 쓸 수 있는 거죠. 잠정적인. 결정되지 않았다면 잠정적인. 이걸 보딘에 응용하면 어떻게 돼요? 확신에 부족했을 때, 그죠?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말,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다 재산이 되는데 이 재산을 다 버리고 I don't know, I can, 난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요런 단어들만 똑똑 뽑아서 탁탁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꾸며주면 문장이 얼마나 이뻐져요. 세련돼지고. 그죠? 진로가 있으나 잠정적이어서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못 갖는다. 바로 나오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빨리 어느 정도 암기하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내용들은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자,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해죠. 이해. 뭐예요? 직업세계죠. 직업세계. 근데 이것도 너무 쉬운 게 직업이잖아요. 직업. 근데 직업만 붙여주면 되죠. 직업. 그죠? 직업. 그죠? 수립. 무슨 수립이요? 그죠? 직업이죠. 목표죠. 목표. 그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그죠? 여기다 더 붙이면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성숙도인가요? 직업의식이죠? 직업의식. 성숙한 직업의식. 그죠? 성숙도. 나온 김에 성숙도 검사. 크라이스트. 그죠? 제가 크라이스트 같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크리츠래.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크라이스트래. 같이 쓴다고요. 그죠? 그래서 크리츠의 CMI. 그죠? 직업 성숙도죠? 그죠? 성숙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과 능력고양이죠? 능력고양.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상담을 해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 직업의식은 의사결정 능력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 ability. 능력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건 효율성이지. 에? 이거는 예를 들면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치료가 되는 거라고요.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게 치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MI에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나눠지잖아요. 그 능력 척도예요. 직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능력 척도라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공부가 돼야지 나중에 절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기 힘들어요. 이렇게 공부가 돼 있으면. 유기체로 엮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 보면 필리핀 갔을 때 먹는 필리핀 밥, 동남아 밥이야. 숟가락 딱 풀면 훅 떨어져. 훅 떨어져. 그게 우리 그 한국 밥이나 일본 밥처럼 초밥이 돼. 꽉꽉 뭉쳐져. 꽉꽉. 한 덩어리가 탁 잡혀서 이렇게 먹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흩어져. 그러니까 공부는 2배로 하고 고생은 2배로 하고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뒤에 크리치의 직업상담 목표는 별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거 나오니까 같은 거잖아요. 뭐예요? 잠, 의사, 성장이잖아요. 여기서 3개만 뽑은 거라고요. 크리치가. 그러니까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끊고 다시 외우고 끊고 다시 외우고 그 시간에 딴 거 외워야 되는데 아셨죠? 그래서 요 내용은 뒤에 사실 요 뒤에 설명도 쓸 필요 없는데 제가 그래도 달아놨어요. 여기다 주어 서술어 넣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고 풍성하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나오고. 그래서 3가지로 돼 있다. 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즈버스의 뭐예요? 직업상담 목표 있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정리했었죠? 자, 요거 하나 정리하고 요것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대에 잔명 과목이 있어요. 잔명 과목 해부학 과목인데 잔명 과목 재우는 과목이에요. 요 과목을 이수하면 의사 직업이 성장되네. 아셨죠? 이해를 완벽히 해도 암기가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제 기즈버스로 갑니다. 기즈버스가 판관 포청전 포청천한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좀 빨리 좀 판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판관 포청전이 뭐라고? 그렇죠. 예, 처결하겠습니다. 이거 국민두 문자죠? 국민두 문자예요.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두 문자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으실 거예요. 예, 처결하겠습니다. 자, 예, 처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예언과 발달. 자, 이건 뭐예요? 처치와 자극.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요 이론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가시면 이걸 암기하실 필요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왜 암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예, 처결을 암기하시고. 왜 이해를 해도 막상 시험장에 가서 쓰려고 하면 안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단서만 탁탁탁 넣어주고 다음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좀 쉬었다 할게요. 네.